네, 역경에 보면은 황상이면은 원길하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런색 치마를 입으면은 크게 길하다는 뜻인데요. 이게 글자 그대로 해석할 게 아니라 누런색, 가운데, 중용, 충직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옛날부터도 이런 의상과 색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징조와 여러 가지 운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옷차림을 통해서 많은 운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옷차림으로도 좋은 운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 대표 멋지동입니다. 오늘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출시한 저희 두 번째 책 돈이 모이는 재물운의 비밀을 통해서 옷뿐만 아니라 일상의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좋은 운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풀어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 많은 운을 얻어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옷차림이 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과 관련되는지를 말하기 이전에 중요한 개념부터 잡고 가야 되는데요. 그 중요한 개념이 바로 좋은 터에서 좋은 생각이 나고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풍수 마스터님이신 천성조 교수님께서 남긴 말씀이 그렇습니다. 좋은 터에 있으면 좋은 생각이 나고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어떠한 공간에 머물고 그 공간에서 받는 기운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옷차림과도 연관이 되는 게 내가 제대로 된 옷차림을 가지고 그게 뭐 어떤 비싼 옷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정말 남들이 보기에 보기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 또 남이 나를 바라볼 때 좋게 바라보는 것. 그게 내 운을 좋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풍수에 있어서도 옷차림과 그리고 부자와 같이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자기계발서와 수없이 많은 풍수서적들을 공부하고 수없이 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이러한 지혜들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실질적인 부자들, 투자서를 내신 분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유명한 김승호 회장님도 부자들을 가르치는 그 김승호 회장님도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에티켓을 지키고 매너를 꼭 지켜야 된다. 국제적인 기준, 그런 국제적인 에티켓을 꼭 부자들은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에티켓은 정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정말 사소한 것들, 인사 잘하고요. 기본적인 복식을 똑바로 하고요. 면도 깨끗하게 하는 거.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다라면은 그만큼 다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부자들이 다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기본과 원칙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사소한 습관들 진짜 사소하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시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흘려가게 되고 조금이라도 쉽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놓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뭔가 고리타분하다 생각된다면은 역시나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은 거죠. 굳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살아야 되나? 라고 하시는데 물론 사는 것은 다 본인의 자유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도 내 자유이고 내가 또 마음대로 살면서 편안하게 자유로운 생각이 떠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세상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답답한 게 아니고 어찌 보면은 당연히 지켜야 된 의무일 수도 있는 거라는 거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너무 많은 자유와 너무 많은 편리함만 내 개인적인 생각만 갖추고 살아가다 보니 모든 예절, 모든 이런 주변과 교감할 수 있는 풍수에 대한 이 근본 개념이 잊혀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저는 그 세븐틴이라는 영화를 봤었습니다. 그 외국에서 나온 유명한 영화인데요. 세븐틴 영화가 뭐냐면은 그 극 중에 주인공이
38살인데 38살이 다시 그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17살이 되는 영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17살 때 정말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던 한 학생은 38살이 돼서 정말 큰 부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영화로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도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괴롭힘을 당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 막 지내던 그 친구들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시 잘 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지금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을 확률은 그렇게 저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규율 자체를 막 어기고 함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은 곧 나와의 약속도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저한테도 있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20대 중반쯤에 그때 이제 한창 고시 공부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명절에 대구에 내려와가지고 부모님 뵈러 왔는데 그때 우연히 중학교 동창을 길에서 만납니다. 아침이었는데요. 중학교 동창은 중학교 때 제법 속을 많이 썩이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사건 사고를 일으키던 학생이 저도 이제 그때 뭐 중학교 이후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 처음 만났었는데 그 친구는 아마 뭐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침에 유흥주점 셔터문을 내리고 퇴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뭐 물론 유흥주점이 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굳이 더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 겁니다. 그만큼 어떤 이런 작은 규칙들, 사소한 것들 지켜나가는 게 그만큼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하나만한 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고, 자 그러면은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옷 입을 때 막 이렇게 좀 삐져나오고 뭐 카라가 하나 접친다라든지 심지어 단추가 이렇게 막 어긋나 있다라든지 하는 거 보면은 막 허둥지둥 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고 한 번씩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여러분들이 딱 처음 보는 그 사람이 그런 행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보면 그 사람은 거울도 안 보나? 속으로 그 생각부터 먼저 들 겁니다. 그만큼 그 작게 삐져나온 옷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충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는 나쁜 뭔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감지 않는 머리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성 사진 있다고 해서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지 않는 머리라고 해서 뭐 안 감아도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아침에 뭔가 이렇게 막 자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뒤숭숭하고 막 이런 상태 같으면은 당연히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손톱하고 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톱도 너무 길고 막 그러면은 좀 보기가 싫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면도도 역시나 뭐 일부러 기르는 건 괜찮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면도를 막 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망 거 이렇게 막 조금 남아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작은 부분이지만은 그 사람이 그만큼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케어가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것들 하나하나가 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책들에서 나왔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이렇게만 이야기 드리면 제가 되게 괜히 뭔가 어떤 깝깝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느껴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건데, 이러한 내용들 다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지켜나가고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 대한 부분, 내가 나를 관리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손발톱 하나가 무조건 그 사람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내가 항상 그 주변을 생각하고 있고 나를 케어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고 싶고 잘 살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 좋을 때 입었던 옷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옷을 입으면서 중요한 일을 성사시켰거나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추억이 담겨져 있는 옷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낡고 해지다 보니까 뭔가 외출할 때 이제는 입기에는 조금 꺼려지는 그런 옷들이 있죠. 하지만
또 그것을 어디 쓰레기통에 박아둔다든지 아니면은 헌옷 재활용하는 곳에 넣기도 꺼려지긴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옷장에 그런 옷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은 또다시 좋은 옷들이 들어오기가 어렵게 될 거고, 그 좋은 옷들이 또 새로운 옷들이 들어와야 새로운 기억들,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한두 벌 정도는 의미 있는 옷들 남겨둘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의 공간이 허락을 한다면요. 하지만 공간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하고 싶고 이제 새로운 운들을 불러 모으고 싶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좋은 기억이 있었던 이런 옷들도 조금씩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버리기 아깝다라고 한다면은 이 옷들을 한번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진을 찍어 놓고 여러분들의 사진첩에 끼워 놓으시고 이 옷을 보면서 그 당시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사실 이 옷을 버리기 아까운 이유는 아마 그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옷에 담겨져 있던 그 기억, 그것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거니까 제 이야기를 참고 삼아서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은 또 옷장도 넓어지고 새로운 좋은 일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옷장 이제 여름 옷을 꺼내게 될 텐데 지난해는 괜찮았었는데 다시 꺼내고 나니까 뭔가 냄새가 나는 옷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보관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가 되는 그런 옷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감각들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후각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후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가장 우리가 밀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오감 중에 하나인 거고, 운이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후각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매일 입고 있는 이 옷의 냄새가 난다 라고 하면은 당장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죠.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정말 멀끔하게 생겼고 아무리 어떤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단 옷에서부터 뭔가 쾌쾌한 냄새가 난다라든지 불쾌한 느낌이 든다면은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것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냄새가 난다라든지 땀 냄새가 배이고 잠깐만 입어도 금방 이렇게 불쾌한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색이 바뀐 옷들입니다. 색이 빛이 바래다 보니까 예전에 처음 샀을 때처럼 이렇게 선명한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상하게 옷장에 넣어두고 내년에 입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꺼내보면은 이건 아닌데 싶은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또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죠. 굳이 두신다 하더라도 아깝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 절대로 입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옷과 관련된 영상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때도 보면은 이제 저렴한 옷들 여러 개를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은 딱 의미 있는 옷 하나를 제대로 된 것을 구입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모든 비싼 옷이 다 재질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의 가격이 있는 브랜드일수록 옷의 질이 높은 거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의미 있는 색상, 의미 있는 그 모양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외출복이라든지 중요할 때 입는 옷 정도는 제대로 된 옷을 마련하시고 일상생활에서 자주자주 바꿔주고 입어줘야 되는 옷들은 저렴한 것들로 또 여러 개 이렇게 갖춰놓는 게 훨씬 여러분들의 모양새라든지 남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어떤 전문가분들께서는 이 옷을 버리는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옷을 버리는 시간에 대해서 딱 무슨 시간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것 정도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어떤 이장이라든지 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특정한 시간을 딱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컨설팅을 해드리지만은 내가 일상에서 이렇게 옷을 버리는 정도에 대한 부분까지는 굳이 시간에 대한 의미를 크게 유의미하게 둘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버려야 될 옷들, 정리해야 될 옷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나면은 이 옷을 그래도 또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재활용하시려고 걸레로 쓴다든지 뭘 받치는 용도로 쓰는 것 등등으로 해서 어떻게든 집안에 남겨두려고 하시는 그 노력이 보일 때가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꼭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아껴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굳이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운에 더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냥 버려야 될 때는 과감하게
버리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버리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연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능 자체가 무언가를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지 버리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옷장을 정리하는 것 속에서도 우리가 새 옷을 취하는 의미, 지난 옷들을 보내는 의미, 그것들이 다 각각의 의미가 있으니까 버리는 연습도 과감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와 연관돼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짝을 잃은 양말들 뭐 이런 것들도 꼭 정말 어떻게 진짜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많다 하면은 짝 잃은 양말도 버리는 게 당연히 좋겠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홀수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의미를 둘 때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원래 짝을 가지고 있었던 게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기울어진 운의 조화가 깨진 것이다 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짝을 잃은 양말이든 짝을 잃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들도 다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우선 부자들의 신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깨끗하다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깨끗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잘 관리된 외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잘 정돈된 생활을 알 수가 있는데요. 뭐 물론 그 정도 정말 비싼 차에서 뒷좌석에 내릴 정도 같으면은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시겠죠. 그리고 그런 분이시면은 또 직접 신발을 관리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에이 뭐 그런 사람들이 직접 신발 관리 안 하니까 깨끗하겠지. 그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신발을 관리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모으고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라는 그 측면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부자가 되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직접 신발을 닦지 않더라도 그 신발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혹은 신발을 이렇게 마음껏 깨끗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 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호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얼마 전에도 이제 서울에 있는 큰 호텔 로비에서 미팅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또 시간이 남아가지고 또 로비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리나 유심히 관찰을 했었는데요. 근데 정말로 신기한 게 어떤 사치스러운 신발, 정말 고급스러운 신발 그런 것보다는 깨끗한 그런 운동화였는데 그 운동화 밑창에 보면 이게 하얀 부분 있잖아요. 그 하얀 부분이 너무나 깨끗하게 잘 돼 있는 그런 공통점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 기초해서 볼 때 여러분들의 신발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것 그것 역시나 여러분들의 드러나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운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실용적인 신발이었습니다. 잘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쉽게 말해서 호기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궁리가 어떤 게 있나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보고 또 직접 밟아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 역시나 현장을 강조하는 입장으로서 그리고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에서 우리가 직접 대면을 하고 땅을 밟아보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한계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 시대에 뭐 그렇게 직접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요즘 시대든 아니든 간에 사람이란 거는 다 똑같고요.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원리는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밟아보고 직접 대면했을 때 마주할 수 있는 그 진실들, 그 사실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 우리는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그런 실용적인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죠. 뭐 물론 어떤 격식 있는 자리에서 좋은 구두를 신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지만은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굳이 또 너무 그렇게 불편한 신발을 신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더 많은 공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신발을 신는다라는 거. 우리는 그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신발에 어떤 떨어지거나 뭔가 해지고 낡은 부분이 없었다라는 거. 그 점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집안에서 제가 못질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벽지가 떨어졌다라든지 뭔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바로 수리를 해서 집을 깨끗하게 해놓는 게 마치 우리 얼굴에 생채기가 났을 때 얼굴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것처럼 신발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해지거나 떨어질 정도 같으면은 지금은 뭐 어떤 기워 신고 그런 것보다는 버리는 게 가장 맞겠죠. 또 이렇게 신발 버리는 거 얘기하시면 어떻게 버리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신발이 누군가 신는 게 조금 찝찝하다라고 한다면은 검은 비닐에 싸가지고 그런 종량제에 버리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재활용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나 얼마 전에 되게 아끼던 그 운동화가 떨어진 것을 보고 되게 생각보다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떨어진 운동화는 더 이상 신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동화는 어떻습니까? 떨어진 곳이 없고 혹시 닦아야 될 것은 없는지 지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제가 예전에 신발 관련된 영상에서도 한번 강조드린 적이 있는데 신발 자체를 여러분들이 구겨 신으면 안 됩니다. 이게 보여지는 것도 그런데 신발 자체라는 이 물건이 정말 강력한 그런 특성을 지니는데요. 자, 우선은 우리가 신발을 구겨 신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나갔는데 만약에 이렇게 셔츠를 입고 나갔어요. 셔츠를 입고 나갔는데 셔츠 반 정도를 막 이렇게 정말 비정상적으로 접고 다닌다.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발을 그렇게 접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사람 혹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그 좋은 운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관리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신발은 특히나 여러분들이 맨날 신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운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물건들 중에서 내 손이 닿고 내 몸에 항상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제가 화장실 풍수 이야기할 때는 생리대 자체가 일회용품이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보다는 속옷과 똑같이 관리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신발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내 몸에 걸치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땅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땅의 기운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발인 거죠. 그래서 이 신발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렇게 신발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고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도 그 신발을 신고 여러분들이 어떤 곳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신발에 여러 운들이 붙어오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상갓집과 관련된 영상에서 상갓집을 갔다 와서 집으로 바로 갈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붐비는 곳을 들렸다 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신발과 여러분들의 몸에 붙어있는 그런 나쁜 기운을 다른 곳에 떼어놓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끼는 그 신발을 신고 보통 어떤 곳을 가곤 합니까? 여러분들이 신발을 신고 가는 그 곳이 여러분들의 운이 미치는 곳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신발을 신고 좋은 곳, 깨끗한 곳, 그런 곳을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